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새벽 3시 35분입니다. 오늘은 환율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그죠? 1340원. 그죠? 과거에 1300 전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요 구간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다가, 그죠?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136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 단기적인 거고요. 만약 궁극적으로 만약에 정말 한국 경기가 좀 무너지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1500원대도 열어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중 가서 좀 생각해 볼 일이고, 지금은 일단 1360원 정도까지 생각해 보자. 엔화도 잘 바닥을 다지고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엔화는 여기서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물론 뭐 달러에 비하면 사실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달러도 1월 달인가? 1월 달보다 1월 달에 비하면 달러도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요. 그래도 뭐 엔화도 한 5% 정도 상승을 했네요. 네. 적은 건 아니죠, 그죠? 여기도 100원이면은 한 10% 정도, 달러보다 좀 약하다, 그죠? 뭐, 위안화도 뭐 10% 가깝게 상승했는데, 원화의 힘이 좀 많이 약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전화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이제 추세가 이제 부러졌어요. 일단 부러졌다기보단 단기적인 추세가 이제는 꺾였습니다. 20평 아래로 좀 빠지게 됐고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이죠. 역시나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가서 한 번 더 들어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아니라 그걸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말씀드렸죠? 요거 이제 그냥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빠져버릴 뭐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 그 누구지? 삼천리 같이 빠지는 말도 안 되게 빠지죠. 그죠? 그렇게 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증시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건 저는 이 구간에서 이제 때려 죽여도 숏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말씀드렸고, 그죠? 여러분들에게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 결국은 한세미 시황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2700 정도에서 제가 한 개 익절 하나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직은 지금 타이밍을 좀 놓쳐가지고 일단 좀 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주면 익절을 좀 할까요? 한 계약 정도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뭐 벌어도 크게 막 기쁜 감정도 없고 나쁜 감정도 없고, 그죠? 제 평당이 이 정도 됐으니까, 그죠? 이제 요 구간에 물려있던 구간 아닙니까, 그죠? 좀 관리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한번 하고 나중에 혹시나 모를 이런 이 반등을 한번 어, 기대를 하고, 뭐 혹시나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체크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42평이죠. 42평, 62평에 대한 지지 영역에 도달을 했는 상태거든요. 근데 얘가 시간이 문제지 일단 깨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성관 얘기는 거래량도 별로 없고,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등락도 심해지고, 우리가 이제 삼천리가 세력주라고 이번에 많이 나오던데, 그냥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걸 막 항상 뒤에서 뭐 아우성거리면 뭐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알고 조심하고 예방하고 안전하고 단단한 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좀 덜 먹으면 어때? 그게 한쌤의 마인드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타도 이제는 고점을 좀 찍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였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주도를 하는 모습이어서 고점을 찍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출렁거리더라도 일단은 한 번 정도 더 들어줄지 말지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들어줄 거라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는 대답을 참 힘들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거고,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계속 고점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아니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적어도 쟤는 왼쪽 어깨라고 말씀드릴게요. 왼쪽 어깨 정도 나왔다. 이렇게 빠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빠지든지, 둘 중에 머리 아니면 왼쪽 어깨,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다. 겨울에 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한쌤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빠지면 좋아요. 왜냐면 저는 매매하는 걸 돈을 벌 테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힘들어 하실 거 생각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래요.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어디였지? 테슬라 150달러, 그죠?
심플하죠. 아주 항상 여기서 100달러 100달러 정도에서 매수 누르든다.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대로 빠졌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200달러부터는 팔아라 다시 조정 나오잖아. 이 쉽고 간단한 그 매매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요 작은 것들도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일봉 정도 되면은 이 규모들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나 이제 규모 앞에 이 큰 규모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뭐 떨어질 거다라고 게 아니라 그냥 팔면 돼요. 비싸니까.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비싸면 팔고 싸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매는요, 트레이딩은 언제든지 하셔도 되지만, 트레이딩은 까딱하면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매매가 아니라 도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많이들 조금 잘 세팅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 너무 많이 올랐네. 이번에 저희 그 어버이날, 네, 저희 부모님 생신하고 막 겹쳐가지고, 일본에 이제 그 후쿠오카라도, 후쿠오카 맞나? 후쿠오카라도 콧바람이라 새러 가려고 그랬는데, 저도 외국 일본 처음 가봅니다. 거의 집돌이라서. 아, 많이 올라버렸네. 아씨, 어떡하지? 여기서 얘날 사서 여기서 얘날 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팔아버렸어요. 아유, 얘날 들고 있어서 너무 많이 벌었을 텐데. 아유, 이게 레버리지 2배짜리니까. 그죠?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보죠. 볼 게 크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 조회수가 빠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래도 한쌤 방송을 보다 보면 이게 뭔가 탁 얻어먹는 게 있다니까. 자, 여기서 작은 다이버전스가 걸렸어요. 작은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스터디방에서 이게 이제 짭이라 했어요. 짭. 이제 짭. 그래서 그 이유가 거래량이라는 측면이라든가 이동평균선 배열 상태 이런 것들이 보시면 고점에서 떨어지면서 첫 번째 바닥을 도려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쭉쭉쭉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등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26,000 얼마대에 대한 반등 포인트를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거보다 약간 높은 데서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26,700 정도였네. 그러면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놔주는 거지 뭐. 그죠? 놔주는 거예요. 못 잡아요. 네,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 단타 치실 때 여기 손절 주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는 요때 못 잡았으면, 오늘 아까 밤이죠. 그때 못 잡았으면 어설프지만 이게 좀 다이버전스라고 완벽하게 말하기 좀 그런데, 이게 좀 어설프게 등장을 하면서 외환은 한국보다 좀 낫네. 요거에 터졌죠, 그죠? 너무 낫네. 일단은 28,200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더 이탈이 되게 된다면, 그리고 좀 저점을 좀 이렇게 낮추지만 이렇게 투자 약해 이런 모습이 등장하게 된다면 요쯤에서 한번 잡아봐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것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비트로 넘어가 볼게요. 네. 반등이다. 엠블 뭐 이런 것들 보면 주의 떴는 걸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거 보면 부럽나요? 저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 얘가 또 누구냐? 삼천리처럼 떨어질 게 뻔하니까. 삼천리 차지 보고 가야죠. 네, 삼천리. 삼천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걸 건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이게 여기가 시퍼렇게 찼거든요. 여기입니다, 지금 가격이 24만원. 이럴 때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이럴 때, 그죠? 네. 얘네들도 그런 찍어야 똑같단 말입니다. 비트코인 반등 꽤 잘 나오고 있네요. 그쵸? 제가 오늘 공 스터디 방에서 이거 짭 다이버스다 그랬는데, 좀 민망해졌네? 한화는 거래량이 좀 많이 낮아요. 근데 외화는 거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로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이제 3,700만원, 한 80만원 정도까지, 3,780만원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만취나 물리신 분들은 여기서 물량을 조금 줄여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반등에서는 탈출 각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다이버스에 이제 걸리고 있어요, 어설프게. 그죠? 근데 이게 작은 것들이고, 이게 사실 다이버스는 아니거든. 이거는 다이버스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외화는 조금, 달러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는 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스토캐스트 모양이 조금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뭐,
완전히 다시 완연하게 다시 반등을 좀 주고 패턴을 만들면서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면 요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매팅을 노리신다거나 여기서 내시경 노리신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바닥을 주고 한 번 더 조정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아 보인다. 그리고 일봉상 그죠? 스토캐스틱들이 지금 봉우리를 찍고 있습니다. 그죠? 봉우리.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봉우리가 나올 거냐 말 거냐는 의문점이거든요. 마지막 봉우리. 마지막 봉우리 저점이라고 하기에는 글쎄 이게 40, 20, 20, 10, 20인데 20, 12, 12면은 보자 어디 보자, 이게 여기까지 일단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뚫고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봉우리 만들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딱 그렇게 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딱히 말트코인 볼 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뭐 잡을 만한 그런 건 없고, 그리고 리플 뭐 이쯤에서 제가 580원대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번트입니다. 번트예요, 번트. 그래요, 뭐 반등은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권장을 못 하겠네요. 권장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했다가 여러분 다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타이밍이 굉장히 섬세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두세 시간 안에 움직여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어서 큰 흐름을 잡아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대략적인 그런 비트코인 흐름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요 지점 이탈되기 전에까지만 한번 뭐 한타를 노려보시는 것 정도는 말리지 않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좀 지지를 받는다는 건 뭐 많은 유튜버들이 그런 말 하죠. 지지 받으면 올라간다. 그럼 제가 한쌤 좀 많이 까거든요. 지지를 받는다는 건 일종의 조정파 패턴을 완성을 시키고 나서 뭐 적어도 수렴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조정파 패턴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 5개거든 원래.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뭐 어쨌든 4개 정도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서 방향을 결정할 때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네. 조정파가 좀 완성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오고 나면 뭐 단타를 번트를 한번 쳐볼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이쪽을 여기 놓쳤으니까, 대시장을 이걸 놓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이걸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얼마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 던지면 계속 똑같은 반복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 A, B, C의 관점이 목표치가 여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손절 여기고 욕측 여기면은 이게 수지가 또 안 맞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완전히 살려주고 난 다음에, 늘려주고 난 다음에 조정해서 여기를 잡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원칙으로는. 또는 아니면 여기서 쟁보성 조정파를 완성을 시켜주고 나서 버텨주는 모습이라고 하죠. 지지받는다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습을 보여주고 나면 이제 한번 그 다음에 해볼까? 한번 바라나 던져볼까? 손절 주고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 좀 차트 이렇게 서 있을 때는 감이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쌤은요. 그렇지만 역시 큰 흐름의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게 과연 이게 고점에 가까운 모습인가 저점에 가까운 모습인가라는 건 아실 수 있겠죠. 그죠? 상승의 여력은, 그러니까 반등의 여력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큰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게 봉우리가 졌거든요. 자, 보시면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봉우리가 진 구간이 있죠. 이렇게. 물론 여기 봉우리 실제로 한 번 더 갔죠. 그죠? 여기 봉우리 한 봉우리 한 번 더 갔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십시오. 다시 봉우리가 떨어질 때 쭈르륵 빠지죠. 여기 마찬가지 봉우리가 졌죠. 그죠? 한 번 더 갔죠. 그죠? 한 번 더 갔죠. 근데 밑에 것도 큰 봉우리를 짓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가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닥에 타고 돌릴 때입니다. 이럴 때 돌릴 때 바닥에 쭉 타고 돌릴 때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여기가 바닥권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주봉이라든지 아주 큰 차트가 있을 겁니다. 큰 차트가 스토캐스틱 20, 12에서 침체해서 바닥에서 타고 쭉 올라올 때 이때 있죠. 이때 사시면 돼요 그냥. 근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거든. 지났거든. 엄청 쉽죠. 조금 섬세하고 싶으신 분들은 16.6에서 바닥을 타고 돌아올라올 때. 근데 돌아올라올 때 어떤 모습이 좋다? 거래가 살짝 붙는 모습이 더 좋다. 두 개지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이건 스터디방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한쌤이 여러분들에게 큰 매매나 시법 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 얘기할 때, 이제 타점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사야 될 시기가 언제냐, 이런 것들 찾아보실 때 되게 좋은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지금 다른 종목들이 나오는 게 있고요. 과거에 뭐, 누구냐? 그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자이글이라든지 올라가기 전에는 이미 이런 모습이 보여주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요럴 때. 그러니까 확률이 여기서보다 이를 떨어질 때보다 여기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 지금 어때요? 지금은 533이 꺾였잖아요. 그죠? 533이 꺾였다라는 건 이건 옛날에 이거는 이제 그 M사죠. 지금 T트렌드인가요? 그 강은보 대표님 많이 쓰시는 게 스토캐스틱인데 제가 이걸 언급을 잘 안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랑. 어쨌든 꺾였다는 건 아직까지는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죽지는 않았지만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봉을 이렇게 만들어줘 버리면 그때 조정은 규모가 되게 큰 조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데 보시면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봉우리를 만들어 줄지. 세 번째는 봉우리 만들어주는 것은 이제 1봉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쵸? 요 봉우리에요. 그죠? 22 봉우리가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바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바닥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요 바닥이 나중에 상승으로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은 4시간 차트 정도에서 다이버전스가 어설프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요걸 제가 짭 다이버전스라고 가르쳐 드리긴 했어요. 스터디방 분께.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요 구간을 이제 한번 넘어갈 때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지켜봐. 근데 요즘 멀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단 요 반등은 요 정도까지만 바라보는 게 나아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쿵 나오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밀었다가 반등이 조금 나오던지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보여진다. 고로 지금은 또 반타적인 측면에도 사기는 조금 그렇고요. 확인하고 나서 여기를 한번 잡아보시던지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여기서 잡아서 한 번 더 가는 걸 기대해 보던지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포기하는 거. 한쌤이 제일 잘하는 게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